왜서 여인과 서인배를 같은 자리에 놨을까? 이광수가 꽝손이잖아요? 꽝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뱀비가 생겨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주역을 배울 때 제일 처음부터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양입니다. 음양이 솔직히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음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일 간단한 게 뭘까요? 태양과 달, 하늘과 땅, 좌우, 상하,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 그리고 극과 앞면, 그리고 햇빛이 잘 비추는 것하고 안 비추는 것, 이렇게 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봐도 앞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바닥도 앞과 뒷면이 있어요. 그러다시피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음양은 서로 동일된 면도 있고 또 서로 반대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남자와 여자, 우리가 음양에서 보게 되면 이걸 양을 말하죠? 이건 음을 말하죠. 그러면 이 부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양은 처음부터 한 획으로 끊어버리고 음은 끄었다 끊고 끄었다 끊고 그럴까요? 그리고 양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 여기는 여자. 그러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남자라면, 너 남자 새끼면 원샷 해. 그렇다고 우리가 여자애들 보고 너 여자니까 원샷 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역사였을까요? 주로 남성이 주체적 위치에 차지하는 역사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이 주체적 위치를 가진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성격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양의 기운이에요. 그럼 음은 뭘까요? 여성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도 일단 집에 남자의 생각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위에 시부모님들도 또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딱 했다가 누군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스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톱했다가 또 다시 행해야 되고, 여태까지 여성들이 살아온 역사이고 여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남성의 생각 구조는 단일해요. 근데 여성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누군가 저해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뇌 구조 때문에 한 가지를 밖에 못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는 거. 근데 여성들은 두 가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혹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를 한쪽으로 돌보면서 밥도 할 수 있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걸 잘 못해.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 참 이상하다. 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왜서 남성의 머리 구조와 여성의 머리 구조가 틀린가? 이것도 인류의 발전 역사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봐요. 만약에 지금 한 5천 년 전이다.
5,000년 전에 남성들이 위주로 했던 일이 뭘까요? 사냥입니다. 밖에 나가서 노르든 사슴이든 곰이든 범이든 사냥을 하는 것이 남성이 주요 직업이었고, 여성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집에서 애를 보고 먹거리를 하고 그 다음 남편을 기다리고, 그것이 여성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사냥을 할 때 내가 지금 멧돼지를 잡고 있어.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멧돼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멧돼지를 한쪽으로 잡으면서 오늘 저녁에 집 가면 와이프가 뭘 해줄까?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주는가? 다시 마을 가면 오늘 저녁에 무슨 또 친구하고 놀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멧돼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무슨 일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도정신해서 하는 것을 잘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또 알 수 있냐면, 여성은 남성보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다. 그리고 또 양이 대표하는 것과 음이 대표하는 차이가 뭐냐면, 양은 생기발랄한 생각, 음은 뭘까요? 안 좋은 생각.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 남성보다 안 좋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잡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여성들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왜서 안 좋은 생각을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랬을까? 그러면 이것도 인류 발전사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00년 전에 여성들은 집에서 밥을 하고 애를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생각이 나의 남자가 언제 돌아오냐, 언제 돌아오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냐, 이것이 여자가 생각하는 여자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냥을 나가면 위험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남성한테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남자가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은 일인데 부상당하면 어떻게 될까? 작은 부상은 괜찮겠죠, 그나마. 근데 큰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 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 남자가 밖에 나가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여성이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내 남편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재수없어 갖고 나의 남자가 나가서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 살림이 궁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위주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봉건시대 때도 보게 되면 남성들이 지위가, 나의 남자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나의 지위도 높고 낮음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향 감각이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방향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왜서 그럴까요? 예로부터 남자들은 뭘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지금 쫓고 있어요. 너를 쫓고 있는 도중에 여기서 이 주위를 보면서 너를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를 쫓아가서 잡았는데 그 잡은 방향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방향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 편에서 주저하게 뛰어왔으니까 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남성의 머리 구조예요. 방향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동네가 있다면, 이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 안에서 주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채소를 뜯어오고 애기를 보고 밥을 하고 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성은 방향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집이 여기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집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집 가기 전에 여기에 소나무 하나가 우리 집 앞에는 큰 게 있어. 물건만 머릿속에 대뇌 속에 기억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방향 감각이 틀린 것도 우리 인류의 진화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인과 서인,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과 서인은 키우기 힘들다. 이게 뭐냐면, 왜서 여인과 서인배를 같은 자리에 놨을까요? 서인이라는 거는 뭘 말해요? 서인배. 서인배라는 거는 자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면 말한 대로 안 하는 것이 서인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말에 항상 무슨 말이 나오면 남자는 남자 대상부로 하면 한마디 뱉으면 천금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성한테는 그런 말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왜냐? 여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공통점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주명리를 배우게 되면 모든 이 사주팔자는 8개 글자를 말해요. 8글자. 근데 이 8글자 중에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나누는데 천간에도 음양이 있고 지지에도 음양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남녀물론하고 이 8글자에 양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양간하고 양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뭘까요? 남성다운 성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음간과 음지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여성다운 면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성이라도. 남녀물론하고 양간하고 양지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 방식이 남성화되어 있다. 남성처럼 털털함을 많이 보인다. 반면에 음지와 음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남성이라도 하는 행동이 여성처럼 행동한다. 부드럽고 까근하고 세심하고 그런 면을 많이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과 양의 사이는 뭐가 있을 거예요? 양은 남자를 대표하는데 리상과 꿈이 큰 거예요. 반대로 음은 뭘까요? 현실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도 이 음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말에 또 무슨 말이 하나 있냐면 여자는 머리가 긴데 견식이 짧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짧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상과 현실은 상반되는 거예요. 리상이란 꿈. 현실은 뭐예요?
바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끼리 같이 산다. 그럼 올 거예요? 맨날 둘이 앉아서 꿈만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좀 꿈깨. 너 꿈깨. 그래서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냅두면 뭘 하는 거예요? 허황한 꿈을 많이 가지고 그 헛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뭐예요? 현실인 거예요. 바로 오늘 내가 밥 먹을 수 있는가? 뭐 그럴 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눈앞에 끝부터 챙기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차이는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이상이 많은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헛된 짓을 못하게 끌어당겨야 돼요. 그것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면 또 여성이 같은 현실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 둘이 같이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 앞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앞만 생각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한 가정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남자도 여자를 이해할 줄 알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할 줄 알아야 남녀가 화합을 이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주에 양의 기운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황된 꿈이 많은 거예요. 음의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사람도 헛된 꿈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할까요? 사기당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음의 기운이 너무 많게 되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도 사회에서 발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뭘 중요시한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에 무슨 사상이 있냐면 중용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극과 극을 가면 안 된다. 너무 성격이 강직해도 안 좋고 너무 나약해도 안 좋고 그 모든 것은 중심을 지켜라. 그것이 중용의 주요 사상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고독하다는 뜻이에요. 불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독하게 음의 기운만 있으면 생존하지 못하고 고독하게 양만 있으면 자라지 못한다. 음양이 합을 이루어야 만사가 생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사주를 봄에 있어서 음의 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은 생존하기 힘들고 양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크기 힘들다. 자라기 힘들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음양이 합을 이루어야만이 만사대기를 하고 만사생활할 것이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저희가 사주명리학을 배우다 보면 어느 정도에서 뭘 배우냐면 신강과 신약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신강과 신약의 용신을 쓰는 방식이 뭘까요? 중용의理論인 거예요.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신강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성격이나 성향이나 모든 것이 강직한 면이 많다. 그럼 강직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의 그 강직함을 오히려 약화시켜주는 그런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신약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약한 성향이 많아요. 모든 면에서 겁도 많고 나약하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기운을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그 리론이 뭐냐면 신강신약의 영신이에요. 옛날에 몰락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 선비가 사주 보는 선생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사주 보는 선생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여태까지 행동했던 것 반대로 생각하면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고집대로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반대 방향으로 해봐라. 그게 어찌 보면 네가 여태까지 했던 일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반대로 생각할 때는 아마 맞는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락 프로에 보면 그 런닝맨에 옛날에 이광수가 꽝손이잖아요. 꽝손이기 때문에 그 유재석이라는 분이랑 어떻게 했을까요? 이광수를 일단 먼저 짚게 하고 이광수가 짚지 않은 것을 짚었을 때는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다. 꽝이 아닐 것이다. 그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성공을 못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라? 반대로 생각해라. 그것이 또 음과 양의 도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사람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의 기운은 정의적인 생각, 남을 위하는 생각, 뭐 광명정대한 생각. 이것이 다 양의 기운이라면 음의 기운은 뭘까요? 교활하고 추잡스럽고 누구를 해치려고 하고 이것이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때 실은 만약에 좋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마음속에는 진짜 좋은 생각과 올바른 생각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끔씩 안 좋은 생각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좋은 생각 있는 반면에 나쁜 생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백퍼가 좋은 것이 더 많이 차지하냐 나쁜 것이 더 많이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개개인이 좋고 나쁨이 판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양의 기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음의 기운이 졌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할까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겠죠. 반면에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교활한 짓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평가를 많이 받겠죠. 나쁜 놈식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제일 큰 우점이 어찌 보면 제일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뭐냐면 음양이 전환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성격이 아주 광명정대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솔직하고 그런 면이 있는 좋은 사람이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주 교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 교활한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단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점이 양의 기운이라면 음의 기운은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양의 기운이 이런 물체나 현상에 연관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심장을 뛰는 것도 그렇잖아요. 심장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과 이완도 음과 양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하고 배출되는 것. 그럼 먹는 것이 양의 기운이라면 배출되는 것은 음의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명리학을 배우다 보면 육신이라고 있는데 육신에서 식신과 인성이 있어요. 인성은 뭘 말하냐면 먹는다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상은 배출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또 지식을 습득하는, 지식을 먹는 거라면 식상은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면 먹는다는 거는 공부를 한다.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데 배출은 뭘까요? 배운 다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성이 발달하고 식상이 약하다. 그럼 뭘까요? 먹기는 엄청 먹었어요. 근데 배출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변비가 생긴 거야, 이 사람. 변비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면 어떨까요? 속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러면 거꾸로 인성이 약한데 식상이 강해요. 그럼 뭘 말할까요? 배탈이 난 거야, 이 사람이. 먹은 거는 없는데 쏘기만 엄청 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탈수 현상이 나고 탈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의 기운이라면 이것은 음의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주가 되려면 인성이 어느 정도 힘을 갖춰야 되지만 식상도 어느 정도 기운을 갖춰야 이 사람이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데 사회에서 또 나와서 그 지식을 활용해 먹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상관배인. 상관에 있는 사람이 인성이 같이 있으면 상당히 머리가 영리하고 뭘 배워도 척척척척 써먹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상관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